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이 좀 여러 개가 되는데요. 가능하면 좀 시간을 압축적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여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느린 삼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포코준님, 장혜진님 모두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아이템은요. 지난 주말인가요? 이건 이 주제는 제가 몇 번 이제 화폐 주권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소개한 자료입니다. 1년에 두 차례씩 미국의 재무부가 의회에다가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한다. 우리한테는 소위 이제 환율 보고서 혹은 환율 뭐 조작국으로 이 심사하는 이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 되게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제목도 보게 되면은 이 미국 이제 그 재무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요 타이틀을 가지고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이제 자료가 뜹니다. 과거 자료부터 쫙 뜨는데 그 지난 주말로 저 기억하는데 이번 올해 마지막 보고서가 나왔죠. 1년에 이제 두 차례씩 되게 보고서를 내는데 요새는 보고하는 달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규칙적으로 4월 달과 10월 달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좀 이제 이것도 그 규칙이 좀 깨진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죠. 미국의 주요 교역 국가, 교역 파트너, 미국과 이제 그러니까 교역액이 많은 나라들 이제 그러니까요. 많은 나라들의 거시 경제 및 환율 정책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재무부가 의회에다가 1년에 두 차례씩 이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한국 언론들이 굉장히 호들갑을 떨어요. 호들갑을 떠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화폐 주권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주권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의 수준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가장 이제 뭐 통신사계 아무래도 기사를 베껴 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게 되면요. 이건 뭐 연합뉴스만이 아니라 대부분 신문들에서 다 이렇게 비슷하게 다뤘어요. 미국,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또 지정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에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매번 대상에 올랐다. 그리고 스위스 이번에도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됐다. 근데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다. 뭐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기사를 언론에서 이렇게 그 주기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제목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죠. 또 지정됐다. 뭐 나라가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뽑지요. 이렇게 하는 나라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자, 이게 올해 이제 그러니까는 그 보고서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정리한 게 이 테이블 2입니다. 테이블 2요. 테이블 2에 보게 되면은 그 나라들이 쭉 있고요. 캐나다부터 해가지고 맨 끝에 호주까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로존은 그러니까 하나의 참고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있고요. 이건 뭐 이제 유로존은 개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개의 이제 그러니까 난이 있죠. 맨 위에 보게 되면 FX 인터벤션 해가지고 이게 foreign exchange 외환 시장 개입을 이제 그러니까는 개입 정도를 이제 그러니까는 그 평가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current account 계정 경상수지죠. 그다음에 맨 끝에가 bilateral trade 이 소위 말해서 쌍방 교역이죠. 미국과의 그러니까는 교역액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얼마나 무역 수지가 어땠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걸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빨간색 글자로 이렇게 숫자로 써놓은 것들이 미국이 제시하는 그 기준을 위반한 위반한 이제 그러니까는 경우들을 빨간색으로 수치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빨간색 수치로요. 근데 한국을 보게 되면 이제 세 개 기준 중에서 두 개가 그러니까 경상수지에서 이제 4.0이라는 수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올레트럴 트레이드 쌍방 교역에서 단위가 이제 10억 달러니까는 10억 달러이기 때문에 32 하게 되면 320억 달러라는 얘기죠. 일단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이 그 제시한 기준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그러니까는 위반했다고 이제 한국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근데 두 개 정도 위반하는 나라는 사실 뭐 많습니다.
뭐 위에 바로 위에 보게 되면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은 경상수지가 우리보다 더 크고 5.4% 이게 GDP 대비입니다. GDP 대비요. 그리고 이제 쌍방 교육이 720억 달러 흑자. 독일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달성했다는 얘기죠. 지난 조사 기간부터 해서 거의 1년 기간 동안에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를 딱 한번 봐보세요. 이제 그린 색깔로 박스를 쳐놨는데 스위스는 세 가지 기준을 다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외환시장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에 있어서 그러니까 GDP 대비 2.8%를 이제 그러니까는 정도의 규모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환율을 그러니까는 이 달러 가치를 그러니까 좀 이제 이걸 사들였다는 거니까 달러 가치를 강하게 만들었고 스위스의 프랑화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절하시켰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수지도 보게 되면 GDP 대비 8.0%예요. 우리나라의 2배나 되죠.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무역수지도 160억 달러 흑자. 그 경제 규모에 비하면 큰 거죠, 이것도요. 스위스가 그러니까는 인구가 작은 나라니까요. 스위스는 이게 세 가지를 위반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일반적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 국내법에 따라서 보복을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스위스가 어쨌든 세 개를 위반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대만을 보게 되면, 타이완을 보게 되면은 경상수지가 무려 GDP 대비 14.7%입니다. 14.7%요. 그리고 경상수지 그러니까는 뭐 경상수지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한 3% 이런 거 기준을 개의치가 않습니다. 3%가 넘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개의치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역수지도 그러니까 490억 달러 흑자.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한 절반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무역수지 흑자가 굉장히 크지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보세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외환시장 개입을 아주 단골 국가입니다. GDP 대비 15.6%. 이거는 그 GDP 대비 2%를 넘으면 이제 이걸 위반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15.6%. 그리고 이제 경상수지도 19.4%.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러니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로 이제 그러니까 싱가포르, 뭐 대만,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단골 손님입니다. 단골 손님이요. 뭐 독일도 그러니까 2개 정도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도 2개가 했단 말이에요. 2개. 뭐 독일이나 싱가포르나 더는 외환시장 개입은 우리는 굉장히 조심을 해가지고 안 합니다. 타이완하고 비슷한 저거죠. 근데 우리만 언론에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이걸 발표하게 되면요. 그럼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2020년 12월 17일 그때 이제 그러니까는 2020년 마지막 이제 보고서를 발표했을 텐데 스위스가 3개를 위반했을 때였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12월 달에 보고서의 내용인데 스위스 빨간색으로 해놨지만은 다 3가지 기준을 다 위반했잖아요. 쌍방교육은 그러니까 490억 달러 흑자. 그 다음에 경상수지도 GDP 대비 8.8%, 그 다음에 외환시장 개입은 14.2% 무려 GDP 대비 3개 다 위반했잖아요. 그 여기에 대해서 CNBC에서 스위스의 입장을 스위스가 그러니까 3가지 기준을 다 위반했으니까 환율 조작국, 커런시 매니퓰레이터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스위스의 중앙은행 이제 총재가 중앙총재가 뭐냐면 미국이 우리를 환율 조작국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걸 우리는 리젝트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총재 스위스 이 국립은행 SNB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중앙은행 총재가 이름이 이제 조르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CNBC에게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하죠. SNB 그러니까 스위스의 국립은행인 중앙은행이던 스위스 국가든 간에 itself has artificially manipulated the value of the Swiss franc 이렇게 나오죠. 스위스 프랑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그러니까는 조작했다는 것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다 이거죠. 조작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근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였었어요? 외환시장의 GDP 대비 14.2% 규모로 그러니까는 개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2%가 넘으면 그러니까 위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외환시장이에요.
예? 2%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 스위스 프랑화의 가치를 절하시키는 거죠. 달러를 그러니까는 뭐 사들여 가지고 달러 가치를 강세로 만드는 거죠. 이거에 그러니까 GDP 대비 14%가 넘는 정도의 규모로 그러니까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스위스가요. 했는데 스위스는 뭐냐면 이거는 자기들의 our monetary policy 그러잖아요. 자기들의 필요한 통화 정책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환율 조작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통화 정책이 환율하고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통화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화폐 공급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 금리를 그러니까 내릴 거냐 높일 거냐 이거잖아요. 이게 환율하고 밀접하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it is legitimate. 이것은 그러니까는 정당한 거다 이거예요. 이건 주권의 문제다 이거예요. 주권의 문제다 이거예요. And you have a very low inflation rate. 우리는 굉장히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지금 뭐냐면 소위 저물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저물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통화 가치를,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너무 강세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인플레이션율이 낮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는 그 통화 가치가 강세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그러니까 너무 강하니까 통화 가치를 좀 낮춰야 되겠다 이거예요. 스위스 프랑화를. 스위스 프랑화를 낮추는 방법은 그러니까 달러를 사들이는 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달러를 사들이는 거라 이거죠. 네? 사들이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통화 정책이지 외환 시장 개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통화 정책이라고. 그 통화 정책은 어느 나라나 뭐냐면 주권 문제이거든요. 통화 정책은 각 국가들이 자기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모두가 동의를 하는 얘기거든요. 경제학 교과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통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 미국은 니네들은 이걸 가지고 무슨 환율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을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이거 우리 통화 정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뭐라잖아. You have to fight this deflation.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물가가 디플레이션으로 빠질까봐 지금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화가 너무 강하다 이거예요. 강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스위스 프랑화를 좀 낮춰야 되겠다 이거예요. 가치를. 그래서 이게 통화 정책이다 이거거든요. 통화 정책은 우리의 주권 문제고 필요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니네들이 연준도 그러듯이.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외환시장 개입했다 이렇게 하는 소리는 어불성설이다. 통화 정책으로 이렇게 받아쳐버립니다. 통화 정책으로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의 GDP 대비 2% 이상의 그 규모로 개입하지 말라 그러는데 14.2%나 개입을 하고 싱가포르도 봐보세요. 21.3% 개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내놓은 기준 2%를 그냥 무시를 해요. 네? 대부분 나라들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외환시장 개입은 아주 그냥 신주단지처럼 지키는 겁니다. 신주단지처럼요. 벌벌벌 떨면서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이거를 위반한 경우는 제 기억에 없어요. 한 번도요. 네? 이거를 위반한 적은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19년 5월 29일 로이터의 기사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요. 싱가포르 센트럴 뱅크. 네? 싱가포르의 중앙은행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says does not manipulate currency for export advantage.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이렇게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수출에 도움이 되잖아요. 수출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 상품 가격이 수출하는 상품이 싸지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흔히 이제 미국이 이걸 이제 시비 거는 이유는 뭐냐면은 환율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인위적으로 니네들이 자기네들의 통화 가치를 낮게 해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미국은 무역 적자를 보게 된다. 예? 그래서 미국한테 피해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과거에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했죠. 그런데 싱가포르 중앙은행도 뭐라고 하냐면은 수출의 어떤 이점을 유해가지고 예? 통화를 그러니까는 조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이게 제목이잖아요. 로이터에 실린. MAS가 이게 모니터리 어서리티 오브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통화 당국은 does not and cannot use 환율을 그러니까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할 수 없다. 수출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그러니까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환율을 그러니까 조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싱가포르의 중앙은행은 이게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럼 이거 자기들이 하는 건 뭐냐? 그럼 맨 밑에 쭉 와보세요. MAS
이게 싱가포르의 통화당국입니다. 통화당국의 물가 안정 목표. 이 물가 안정 목표는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이나 다 갖고 있는 목표 아니냐. 이걸 위해서 한 것뿐이다 이거예요. 스위스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통화정책으로 이거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서 기어요. 알아서 기고 언론들에서는 거기 두 개나 돼가지고 여전히 세 가지 기준 중에서 두 개를 위반하게 되면 관찰 대상국이고요. 세 개를 모두 위반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모든 언론들이 이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어요. 뭐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근데 싱가포르나 베트남이나 무슨 심지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스위스 같은 나라는 이런 거 개의치가 않아요. 아니 연준이 그러니까는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연준이 그러니까 달러를 막 찍어내면서 다른 나라 그러니까는 뭐 눈치 보면서 찍어냅니까? 예? 연준이 달러를 대규모로 찍어내게 되면 달러 가치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는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니네 왜 환율 조작하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미국도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죠. 연준한테 그런 얘기하면 연준은 뭐라는지 아세요? 이거 우리의 통화정책이다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냐고요. 예? 왜 당당하지 못하냐 이거죠.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그 식민지 트라우마가 아주 그냥 뼛속 깊이 해가지고 그다음에 미국인보다 더 미국적으로 사고한다.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예? 일본인보다 더 일본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 결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나라 한번 찾아보세요. 기사예요.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덜덜 떨면서 이런 기사들이 있는지. 이게 봐보세요. 2019년 싱가포르가 그 당시 갔을 때 세 가지를 다 위반했잖아요. 네? 싱가포르 이 숫자가 거의